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이동 기술 대표 정방균입니다. 온천 워터파크 에너지 절감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력학체 1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급과 배출이 같다. 공급이 100이 되면 배출도 100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지출되면 배출도 많겠습니다. 배출을 없애버리면 공급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즉 연료비가 배출이다, 폐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온천 워터파크에서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지요. 이 보일러는 화석 연료를 태우죠.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을 물에 전달해서 온수 또는 스팀을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열을 사용하게 되면 폐열이 배출되죠. 폐수열이 배출됩니다. 이러한 폐수열, 폐열을 없애버리면 공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폐열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공급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즉 보일러가 사라진다, 보일러 없이 보일러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일러는 화석연료를 태우죠. 한번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폐열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를 없애버리면 폐열이 배출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보일러 없이 열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폐열이 없으므로 폐열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폐열을 배출하지 않는 기술, 열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폐열을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폐수열 해수 흐름도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열 해수 히트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트펌프는 일종의 냉동기의 원리입니다. 이 냉동기, 즉 히트펌프 증발기에 폐수열을 공급하게 되면 폐수열은 히트펌프가 됩니다. 즉 폐열해수 히트펌프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폐열해수 히트펌프는 목욕탕에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에 거의 한 80~90% 이렇게 폐열해수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에너지를 약 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보일러는 화석 연료를 태우죠. 한번 태우게 되면 이 폐열이 무조건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러 화석 연료를 태워서 온수를 생산합니다. 온수를 목욕탕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용하게 되면 폐수열이 발생됩니다. 이 폐수열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해서 그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를 다시 생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해소할 수가 없고 약 50%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50%는 폐열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즉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일러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그 폐열이 50%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지금 목욕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기술들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폐열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폐열 제로. 그러니까 폐열을 배출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지하수를 물탱크에 공급을 하죠. 저수조에다가 공급을 하죠. 이 저수조의 물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해서 온수를 생산합니다. 즉 히트펌프는 열을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동시키는 기계입니다. 장치죠. 보일러는 화석연료를 태우지만 이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 온도는 낮아지고 온수를 생산해서 목욕탕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온천, 워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열을 사용하게 되면,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 폐수가 발생됩니다. 이 폐수 열을 이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 열 해수기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즉 폐수 열 해수를 해버립니다. 폐수 열 해수기에 공급해 가지고 이 폐수 열을 흡수해서 다시 온수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술에서는 폐열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있어요. 자, 폐열이 배출되지 않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배출이 사라지게 되면 공급이 사라집니다. 공급이 보일러죠. 보일러 없이 이 히트 펌프만 가지고 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폐열이 배출되지 않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온천, 워터파크 이런 데 적용하면 아주 매우 효과적이죠. 보일러 없이 열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난방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는 냉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수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목욕탕, 수영장, 온천 워터파크는 당연하고요. 수영장, 리조트, 종합병원, 빌딩, 중앙공급식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공급식 아파트에 이런 신재생 지열 에너지를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중앙공급식 아파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보일러 없이 온수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온수도 생산할 수 있죠. 난방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냉방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기술이죠. 그런데 히트펌프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폐열이 배출되지 않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폐수열, 폐기열도 있습니다만은 온천, 워터파크에서는 폐수가 발생되죠. 이 폐수열을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소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기술하고 신재생 기술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폐열해수 히트펌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열해수 히트펌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하나는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 설치 기술입니다. 폐수 탱크가 밀폐된 폐수 탱크에
폐수가 공급되고요, 배출됩니다. 증발기가 히트펌프 증발기를 이 폐수탱크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폐수열을 흡수해서 히트펌프는 응축기에다가 열을 전달합니다. 그럼 응축기 열을 온수 순환시켜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즉 폐수탱크 폐수열을 흡수해서 온수로 이동시키는 것이 히트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가 이 공급돼서 배출되지요. 그런데 이 목욕탕에서는 이 폐수 양이 요일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손님이 많을 때는 폐수가 많이 발생되지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폐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또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이 히트펌프가 열을 이동시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손님이 많을 때는 여기에 히트펌프가 열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는 또 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안 나올 때는 히트펌프가 또 가동이 중지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폐수, 이 목욕탕에서 버려지는 이 폐수를 이게 완벽하게 100% 흡수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못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봐보면 이런 폐열 해소 히트펌프는 에너지 절감이 약 50% 정도 됩니다. 즉 50%의 폐열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보일러가 50%를 가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일러하고 이런 히트펌프하고 두 가지를 이용하는 기술이 폐열해수 히트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목욕탕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도 많이 절감하고 있죠. 약 50%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수탱크 이 증발기를, 히트펌프 증발기를 폐수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증발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수탱크를 만들어서 폐수가 이리 공급돼서 배출되게처럼 하고요, 이 폐수를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증발기에 공급해 가지고 다시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발기 열을 흡수해 가지고 응축기를 거쳐서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이때 이 증발기, 열 교환기인데 주로 쉐렌 튜브 타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쉐렌 튜브 타입 열 교환기를 이용하는데 한쪽에는 냉매가 순환되고 한쪽에는 폐수가 순환되는데요. 이 폐수 라인에서 머리카락 또 스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열 교환기가 막혀 가지고 열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잘 되겠죠. 쓰다 보면 열 교환 효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 수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폐열해수 히트펌프다. 즉 폐열해수 히트펌프,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주로 폐열해수 히트펌프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탱크 안에 있는 이 방식은 그나마 그래도 열을 안정적으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증발기가 막혀서 열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서 고장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역시 이 폐수가 요일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에너지 절감 5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이 기술은 폐열을 완벽하게 해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출이 사라지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이 기술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폐열 해소 히트 펌프하고 이 기술하고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지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수중 펌프죠. 수중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물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지하 저수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중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지하수를 저장하죠. 보통 지하수는 100m 이 수준에서 끌어올린 이 지하수는 약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가 나옵니다. 약 17도 정도 됩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17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17도가 되는데 온천 같은 것은 깊이가 뭐 600m 또는 800m, 1000m, 뭐 깊은 곳은 뭐 1200m 이렇게 깊은 데서 끌어올리는 온천수가 있죠. 이런 온천수는 깊을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m 했다 그러면 온도가 약 30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죠. 그래서 온천수는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높다. 뭐 600m 정도에서 이제 끌어올린 온천수는 23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800m는 뭐 6도 정도, 25도, 26도 이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수조에 이 지하수를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해서 이 히트펌프 증발기에 이 지하수를 공급합니다. 이 지하수를 온천이 아닌 17도를 기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17도의 지하수를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해 가지고 열을 응축기에 전달해서 다시 저수조로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조 온도를 빼앗는 것이죠. 히트펌프는 이 저수조 열을 빼앗아 가지고 응축기에 전달해서 이 응축기를 이 온수탱크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온수를 생산합니다. 이때 온수 온도를 60도 또 65도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60도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히트펌프는 저수조 열원을 온수탱크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저수조는 차갑게 되고 온수는 뜨겁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히트펌프는 이 저수조 열원을 흡수해서 중온수 탱크를 가열합니다. 중온수 탱크는 약 한 40도 정도 만들어 가지고 탕 공급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탕, 온탕, 열탕, 또 이벤트탕 이런 데 공급을 하지요. 기존에는 보통 온수하고 냉수하고 혼합하는 믹싱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온탕, 열탕에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온수 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중온수 40도를 직접 온탕, 열탕에 공급을 해버리죠. 온도가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 탕 온도 고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 60도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더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온도가 온탕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38도에서 39도 정도 이렇게 맞추죠. 그래서 순환시키게 되면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38도, 39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탕모를 공급을 합니다. 문제는 이 탕모를 배출할 때 영업이 끝나면 청소를 하죠. 청소할 때 탕모를 배출하는데 이 배출할 때 이 폐수를 폐수열 해수기에서 흡수해 가지고 다시 중온수 탱크에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 히트펌프가 저수조 열을 온수 탱크로 하나는 옮기고 하나는 중온수 탱크를 가열함으로써 이 저수조 온도가 차갑게 되겠죠. 몇 도 정도 떨어지냐 그러면 이 17도짜리는 12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10도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방 면적이 많다 그러면 이 온도가 한 10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목욕탕에서는 약 12도 정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12도를 부스터 펌프가 가압을 하죠. 가압을 해서 이 폐수열 해수기에 공급합니다. 이 12도가 폐수열을 흡수하죠. 흡수해서 30도 정도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12도가 30도로 데펴지는 거죠. 이 30도를 온수 탱크로 공급을 해서 이 히트펌프가 60도까지 가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30도를 60도로 가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0도를 냉수 측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의 냉수 온도가 3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하고 이 온수하고 혼합해서 샤워를 하게 됩니다. 목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냉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수 사용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게 냉수 온도를 높임으로써 온수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온수를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온수가 이 샤워할 때 이게 조금만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폐수가 36도 정도로 배출되죠. 그러니까 샤워할 때 인체의 체온에 비슷한 온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도 폐수가 발생되면 이 폐수를 1차 여과를 잘해야 돼요. 머리카락이라든가 샴푸 껍질, 면도기 껍질, 이런 거 전부 들어오게 되면 잘 걸러야 됩니다. 특히 머리카락 같은 것을 잘 걸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여과 시켜서 이 폐수열 해수기에 공급하게 되면 약 34도 또는 35도 이 정도의 폐수가 공급됩니다. 근데 이 폐수열 해수기가 판형 폐수열 해수기, 판형열 교환기를 이용합니다. 그 판형열 교환기는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이 1차, 2차 전처리 여과 기술이 1차, 2차 여과해서 판형열 교환기에 공급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 34도, 35도가 나올 때 16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6도로 배출하는 거죠. 배출 16도가. 자, 이 16도로 폐수가 방류하는 것입니다. 자, 원수 온도가 17도인데 더 낮은 온도로 폐수가 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폐열을 배출하지 않는 기술이죠.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이 폐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히트 펌프를 사용해서 이 열을 이렇게 이동시키기 때문에 폐수 방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배출을 없이 버리면 공급이 사라지죠. 그리고 보일러가 사라지는 기술이 탄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재생 지열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물론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폐수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죠. 이게 12도가 30도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이 폐수열 해수기에서 올릴 수 있지만 12도가 아니라 5도가 들어가도 30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냉수온도가 5도가 되더라도 30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폐수열 해수기가 성능이 우수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12도의 차가운 물을 이게 여름에는 이 팬코일에 공급해 가지고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냉방을 12도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죠. 이러한 냉각수를 이용해 가지고 에어컨 대용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냉탕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급냉탕도 가능하죠. 급냉탕이 약 한 15도 정도 하고요. 일반적인 냉탕은 한 20도 정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급냉탕까지도 가능하겠죠. 12도짜리가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샤워. 우리 이 한정실 또 사우나 앞에 나오게 되면 몸을 달궈 가지고 나와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을 수 있죠. 해바라기 샤워, 줄샤워라고도 하죠. 이 해바라기 샤워에 시원한 물을 공급해야 되고, 또 이 차가운 물을 세면기 또는 화장실 이런 데 공급을 하게 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당에도 이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당에 이렇게 폐수열을 해소한 30도짜리를 공급하게 되면 그 야채 같은 것을 헹굴 때 야채가 뭐 시들어진다든가, 또는 이제 국수 같은 것이 퍼진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가울수록 식당에 찬물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름에는 냉방, 또 이 차가운 것도 달 수가 있고요. 또 이 지금 이 중온수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탕, 온탕, 열탕 이런 뭐 이벤트 탕, 뭐 기능탕 이런데 다 공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온수 탱크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난방 주로 이제 많이 하지요. 그 다음에 탕 온도 보상을 할 수가 있죠. 온탕, 열탕, 또 뭐 이벤트 탕, 뭐 여러 가지 탕들 온도를 이 60도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껏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없이 이 온수를 풍족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폐수 방류 온도를 보면 아시죠? 폐수 방류 온도가 온수 공급 온도보다도 낮다. 더 낮을 경우에는 이게 폐수가 배출하지 않는다. 폐열이 배출되지 않는 기술이다. 그래서 보일러가 사라지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 없이 이걸 마음껏 온수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히트 펌프죠. 여기 지금 역시 이 히트 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하고 이 연동 작업을 해가지고 이 폐열을 리사이클 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히트 펌프, 이 히트 펌프에 들어가는 냉매 압축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냉매 압축기입니다. 스크롤 압축기죠. 검정 것은 이 코플랜드 회사에서 생산된 압축기입니다. 이 파랑색은 덴포스 회사에서 만드는 압축기입니다. 스크롤 압축기죠. 두 가지 다. 이게 목욕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요. 이 코플랜드하고 덴포스 회사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전자 이 수준,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글로벌 회사에서 만든 압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루 압축기입니다. 스크루. 이 스크루 압축기가 있는데, 그래서 스크롤 압축기가 있고 스크루 압축기가 있다.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목욕탕 히트펌프에는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 압축기는 국내에서도 옛날에 약 한 15년 전에 국내에서 생산했습니다. 센츄리에서 생산했는데 놀텍이라는 자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에서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이 스크루 압축기가 중국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죠.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 냉매 압축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 그러니까 이 스크롤 압축기 또 스크루 압축기는 대부분 100% 수입해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나란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이 압축기입니다.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계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100% 수입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겠는가,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국내에 이런 기술들이 생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도대체 이 국가가 왜 이런 것들을 여기에 키우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서 키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고효율 터보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 터보 압축기는 성능이 매우 우수하죠. 이 터보 압축기는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마그네틱 베어링은 마찰이 없는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급유, 오일 프리 압축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보 압축기는 이 오일이 들어가지 마찰이 없는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회전을 마음껏 회전할 수가 있어요. 몇만 RPM을 회전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매우 우수한데 또 이 마찰이 없는 베어링을 쓰기 때문에 오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순냉매를 씁니다. 이런 스크루 압축기라든가 또 스크롤 압축기는 혼합냉매를 사용합니다. 즉 혼합냉매라는 것은 냉매하고 오일하고 혼합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전하는데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혼합냉매가 이게 분리됐다가 다시 또 희석됐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압축기들, 오일을 쓰는 압축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효율 오일 프리 압축기는 오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순냉매만 쓰기 때문에 오일을 분리시키고 그런 것이 없겠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효율이 높냐 그러면 이 스크루 압축기에 약 한 2배 정도 성능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냉매 압축기를 어떤 곳에 이용하냐 그러면 목욕탕에는 이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압축기 자체가요. 주로 대형 빌딩 냉방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보시면 압축기가 1, 2, 3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에 까만 것이 정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응축기죠. 응축기. 밑에 것이 응축기. 즉 이 응축기 열을 냉각탑에다가 열을 버리죠. 열을 그래서 계속 옥상에다가 열을 버리는 것이 이 응축기 열을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다시 응축기로 계속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정발기에서 열을 흡수하죠. 흡수할 때 이 압축기가 성능이 우수하면 많은 열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수를 해서 이걸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팬코일에 이 찬물을 공급해서 팬코일에서 열을 다시 흡수하고 그 흡수한 열을 응축기에 전달해서 냉각탑에 버리는 이때 대형 빌딩 냉방용에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냉방용에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빌딩에 이런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기존 기술보다도 50%, 많게는 75%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전기요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압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게 양어장 같은데 냉각하고 그 다음에 가열할 때 그때 활용하면 또 효율적입니다. 효율이 높기 때문에 목욕탕에는 접목한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사용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파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능이 우수한 압축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성능이 높은가, 그걸 비교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이거 스크루 압축기고요.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입니다. 자, 스크롤 압축기를 실질적으로 압축기 성적 개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압축기가 있고, 스크롤은 3에서 3.5, 스크루는 3.5에서 4, 스크루가 약간 효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터보 무급이 오일 프리는 7에서 8. 그래서 이 스크루 압축기에 거의 더블이죠. 배가 되는 것입니다. 7, 8이니까. 여기 3.5에서 4인데 여기는 7에서 8. 그 스크루 압축기에 2배 정도 COP가 높다.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압축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COP는요, 전기 1을 투입해 가지고 온수 3 또는 3.5배, 1을 투입해 가지고 3배, 3.5배, 또 4배까지도 이렇게 생산하고요. 여기는 전기 1을 투입해 가지고 7, 8배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 COP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목욕탕에 이제 적용하는 배열해수 히트펌프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제대로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게 되면 65에서 70% 이렇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100% 그 폐열을 흡수했을 때 65에서 70%, 70에서 75% 이렇게 해소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에서 2, 그러니까 35에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크루는 50에서 60%. 그래서 50에서 60% 정도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폐열해수 히트펌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보일러가 필요하겠죠. 보일러는 한번 화석연료를 태우면 폐열이 배출된다고 했어요. 그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폐열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50%뿐이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를 이용해서 50%는 이 화석연료를 태워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지열에너지, 여기에는 스크롤 압축기를 이용했을 때 시스템 COP, 전체 COP입니다. 6에서 8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80에서 85%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크루는 COP가 8에서 10, 그래서 85에서 9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요. 자, 이 터보 무규격 오일 프리 압축기는 15에서 2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COP가 20이다 그러면 95%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크루, 이 터보 압축기를 적용할 때 보일러가 없죠. 보일러가 무입니다. 보일러 없이 이 스크롤 압축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80%를 절감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80% 절감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보일러가 없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80% 절감하기 때문에 20%는 전기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가스비가 나왔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전기료가 들어가고 1억 원의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루 압축기는 90%로 가정했을 때 10% 전기료가 들어가죠. 1,000만 원이 전기료가 들어가서 에너지 1억 원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에너지가 절감되는 기술이죠. 9천만 원, 엄청난 에너지 절감 기술이죠. 그런데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는 95% 에너지까지 절감할 수가 있어요.
뭐 1억 가스비가 나오는 업체에 적용했을 때 전기료가 5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500만 원. 나머지 9,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없이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요, 이 스크롤 터보가 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 그러면 소모 동력에서 차이가 있어요. 소모 동력. 자, 보일러는 가스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다 절감을 하고 소모 동력이 얼마 들어가는 2천만 원 들어가고 여기는 1,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는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100%다 그러면 200%, 300, 400%.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모 동력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 터보 무규모 압축기를 신재생 지열 에너지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폐열에서 히트 펌프에 이 터보 무규모 오일 프리 압축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열을 신속히 뽑아버리기 때문에 목욕탕에서는 폐수가 나오지 않을 때 또 나올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일러가 이걸 쓴다 하더라도 보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폐수 양에 따라서 이게 열을 100%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폐열에서 히트 펌프에는 이 터보 무규모 오일 프리 압축기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재생 지열 에너지에는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크루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90%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빨리 파급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학가산 온천의 개통도입니다. 이게 신재생 지열에너지 개통도인데요. 이 학가산 온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경북 안동에 있는 온천입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천입니다. 그런데 이 학가산 온천에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폐수열 해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는 있는데 히트펌프가 지금 여기는 신재생 지열에너지로 이렇게 지금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폐열 해수 히트펌프예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폐수 탱크 예부의 증발기 설치 기술입니다. 자, 폐수가 공급됩니다. 폐수 탱크에 보니까 FRP로 만들었는데 약 한 20톤 정도 되겠더라고요. 20톤의 폐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외부에 이 쉐렌 튜브 방식의 열교환기를 장착해서 이 히트펌프가 이 열교환기를 거쳐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쉐렌 튜브 방식, 이 폐수를 순환시키는 펌프가 있겠죠. 펌프로 순환시키는데 이 열교환기가 쓰다 보면 머리카락 또는 스케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면 이 폐수 열을 순환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열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온수를 생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능이 잘 나왔겠죠. 좀 쓰다 보면 여기 막혀가지고 성능이 저하되어 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히트펌프가 4대가 있어요. 이 4대가 50kg짜리 있더라고요. 50kg 스크루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장착되어 있는데 이건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 폐수 탱크 입구에 이 폐수망이 있는데요. 이 망을 보니까
폐수를 걸러는 망인데 참 부실하게 짝이 없는 스트레나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폐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폐수를 이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주 그래서 중지된 겁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치할 때는 이게 매덕 들어갔을 텐데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가산 온천은 2003년도에 보니까 가스비가 약 한 6억 3천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6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물은 하루에 약 1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000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죠. 온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0톤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수도를 썼을 때는 수도권에서 상수도를 쓰면 약 한 5,000명의 수용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물 양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톤씩 5,000명이 안 오는데 1000톤씩 물을 사용하고 있다. 평일에는 약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이런 규모로 오는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약 한 800톤에서 900톤 이렇게 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1200톤, 1300톤 이런 수준으로 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가산 온천은 이게 안동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해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도 4,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4,000원, 또 65세 이상은 또 4,000원, 일반인들은 6,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6,000원, 4,000원씩 받고 있어요. 우리 일반 목욕탕에 가면 3살만 먹으면 어른 요금 받아버립니다. 지금 일반 사우나 같은데 목욕탕에서는 9,000원씩 받고 있죠. 9,000원. 그런데 여기에는 4,000원, 6,000원 받으니까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주위에 목욕탕이 경쟁할 수가 없죠. 저렴하기 때문에. 또 안동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복지 차원에서 운영한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목욕탕이 아니죠.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오히려 돈을 투입해 가면서 투자하면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인데 에너지 절감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폐수 열 해수기도 없고 히트펌프도 다 죽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온수 탱크가 약 한 30톤 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은 이게 탕들이 커요. 탕들이 크기 때문에 약 한 500톤 정도 들어가는 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탕, 열탕, 또 기능탕이라고 있죠. 안막이 있는 그게 기능탕이라고 한가요? 그 탕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노천, 온탕, 열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온수를 사용하는 탕들이 약 한 8개가 있는 겁니다. 남탕에 8개, 여탕에 8개. 그래서 탕물이 거의 500톤 정도가 보유하는 이 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목욕탕은 밤에는 또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8시 되면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되면 탕물을 모두 빼버립니다. 깨끗이 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새벽에 또 물을 다시 받고요. 그런데 이 새벽에 물을 받을 때 이 온수 탱크가 30톤 2개가 있다고 했는데 받자마자
온수 탱크는 차갑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탕 온도를 맞추는데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보일러를 가동해 가지고 탕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때 보일러는 뭐 풀로 돌아가겠죠. 이 스팀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탕물을 순환시키면서 가열해서 탕 온도를 맞추는데 한 2시간 소요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뭐 고생을 하는 것이죠. 뭐 히트펌프도 없고 보일러로 전부 가열하니까요. 또 이 온수 탱크도 뭐 30톤 2개 있다고 해봤자 그냥 뭐 이 믹싱 밸브에서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그냥 잡아 공급을 하지만은 그게 뭐 공급하자마자 찬물이 돼버리죠.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물 받을 때 2시간 정도 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절감 기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스비가 6억 3천만 원이 지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폐수열 해수기도 없어요. 폐수열 해수기를 장착을 해도 이 온천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 효과가 없겠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가산 온천을 신재생 지열 에너지로 이렇게 개선시키는 이 지금 발안식 개통도입니다. 이게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탱크가 지하에 온천수 탱크가 이 500톤짜리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 탱크가 500톤짜리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1500톤짜리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2000톤이죠. 그런데 온천수 탱크 하나하고 지하수 탱크를 한꺼번에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가지고 온천수하고 지하수가 모두 이 저수조에 공급되게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천수 2개를 묶어가지고 이것을 중온수 탱크로 만들어 버립니다. 중온수 탱크가 약 한 1000톤 정도 되죠. 이걸 40도로 만들어 버려요. 이 중온수를 40도로 만들어 가지고 탕물을 받을 때 이 중온수를 부스터 펌프로 가압을 해 가지고 탕물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믹싱 밸브가 필요 없이 그냥 40도짜리가 온탕, 열탕, 뭐 이벤트 탕, 기능 탕, 이 모든 탕에 바로 공급돼 버리죠. 그래서 공급하면 뭐 10분, 15분이면 20분이면 다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가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보일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봐보면 요 히트 펌프가 이 저수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 탱크로 이동시키고 히트 펌프 2대는 온수 탱크를 가열합니다. 2대는요, 50kg짜리 2대는 온수 탱크를 가열하고요. 이 2대는 중온수 탱크를 가열합니다. 이때 이 저수조 온도가 차갑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저수조 온도를 온천수가 많다 그러면 약 한 22도 정도로 이게 지금 들어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도 지하수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22도를 이것을 열을 이 히트펌프가 4대가 빼앗아 가지고 중온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지냐 하면 15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 한 7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더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온도를 15도 밑으로 뭐 12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공급하고 온천수를 적게 공급하면 온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15도를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폐수 열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5도가 30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폐수 열 해수기는 15도가 아니라 5도가 들어가도 30도로 나오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0도의 냉수를 온수 탱크에 공급해서 이 히트펌프 2대로 60도까지 가열하죠. 또한 이 30도를 목욕탕 냉수측에 공급합니다. 냉수 온도가 30도가 되는 것입니다. 30도. 30도를 공급해 가지고 냉수하고 온수하고 혼합해서 샤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샤워할 때 인체의 체온에 비슷한 약 36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36도 폐수가 배출되죠. 이 폐수를 1차유가 2차유가 걸러 가지고 폐수 열 해수기에 공급합니다. 이때 폐수 온도는 약 한 35도 정도 이렇게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폐수 열 해수기는 판형 열 교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형 열 교환기에 공급해 가지고 이 폐수 열을 냉수에 전달해 가지고 21도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21도. 그럼 21도가 폐수로 방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수가 21도로 방류돼도 폐수 온도가 높죠. 높은데 원수 온도가 22도가 되기 때문에 21도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 온도가 17도다 그러면 16도로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풍부하는 것입니다. 풍부해요. 그래서 이 히트펌프만 가지고 온수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입니다. 보일러는 화석연료를 태우죠. 근데 화석연료를 한번 태워버리면 그 보일러는 연료 발열량이 폐수로 이게 고스란히 폐수 온도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일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히트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폐수 열이 배출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폐수 열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배출이 없으면 공급이 사라지는 것이죠. 공급이 이 보일러가 사라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수 차가운 것을 가지고 또 여름에는 냉방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냉탕, 급냉탕에 이용할 수 있고 또 화장실, 세면기에 공급할 수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에도 공급할 수가 있죠.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또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탕 온도를 마음껏 또 보상할 수가 있고요. 또 난방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신재생 지열에는 이 지금 모니터를 켜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열량이 다 있습니다. 열량이. 히트펌프 가동 시간도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루 1000톤을 기준해 가지고 히트펌프가 56시간을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50kg짜리요. 이게 지금 스크루 압축기를 이용한 기술인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56시간입니다. 그럼 56시간이다 그러면 4대가 열 몇 시간씩 가동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중온수를 가열할 때 더 여기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 탱크를 가열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밸런스 개통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학가산 온천에 23년도입니다. 2023년도의 가스비가 6억 3천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2억 5천만 원, 약 2억 5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8억 8천만 원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여기 신재생 지열에너지를 공사를 하게 되면 7억 정도 이게 지출됩니다. 7억을 지출했을 때 가스비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일러 철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전기료는 더 추가가 됐어요. 3억 8천, 1억 3천이 추가돼 가지고 3억 8천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전체 그러면 전기료가 3억 8천이 되는 것이죠. 8억 8천에서 5억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7억을 투자해서 연간 5억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해소 기간이 17개월, 매우 짧지요. 그런데 이 기술을 믿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전기가 3억 8천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3억 8천을 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1메가와트, 그러니까 1000kW죠. 1메가와트를
설치하게 되면 1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4억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를 3억 8천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공사로 인해 가지고 3억 8천을 절감하게 되면 이 금액에 비해서 약 투자 해소 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약 4년 좀 못 되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해버리면 공사비가 21억이 되겠습니다. 연간 절감 금액은 가스비 제로, 전기료 제로. 자, 이 8억 8천을 다 절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해수 기간이 29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2년 5개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가 제로죠. 그래서 RE 100을 달성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RE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RE 100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다 보급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이 기술은 전기로도 안 들어가고 보일러도 필요 없고,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계속 손님만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거예요. 이런 기술이 지금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수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겨울철 인원을 하루에 4,000명 정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보급시켜야 되겠죠. 이 기술을 온천, 워터파크에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에너지 비용으로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술을 하게 되면 투자 해소 기간이 굉장히 빠르지요. 이게. 온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게. 아무리 커도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크다고 해가지고 이 기술 적용할 수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크면 클수록 다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주관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노력했지만은 주관적인 생각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다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이동 기술이었습니다.